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6페이지 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임무 중에서도 실정법상 임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경찰의 임무예요. 이건 우리 법령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국자법에도 1호부터 8호까지, 우리 경지법에는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죠.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2호, 3호, 2호하고 2에 2가 되어 있고, 이거는 2호와 3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2호, 3호, 2호, 2에 2호, 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1호부터 8호까지, 1호부터 7호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국범은 범죄 피해자와 경비 정보 수집을 위해 교외 공공장소로 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6혹 하면 예사경찰의 임무가 되겠죠. 3혹 하면은 경비경찰의 임무구나 하는 것을 금방금방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안녕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이지 정책 정보 수집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7호에서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지 이해 방지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서 틀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국자법에 나와 있는 직무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호부터 8호까지 다 맞는 것 같은데 5호를 한번 보세요. 5호 하면은 정책 정보 수집 작성 배포하면은 틀리죠. 정책 정보가 아니고 뭐예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호에 보시면은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해 방지라고 나와 있죠. 이해 방지가 아니고 질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요 차이점, 이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5호와 8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찰의 임무예요.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는 뭘까요? 궁극적인 임무. 우리 경찰의 임무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 방지.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치안 서비스.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임무가 뭐라고? 네,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뭐예요? 공공의 안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안녕에서 제1요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법, 질서, 불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활동은 형법적 가버성 범위 내에만 국한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법을 어겨야만이 경찰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도 수사활동, 정보활동, 매사활동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벌성 범위 내에서만 국한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사법을 위반할 때는 원칙은 우리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개입은 가능하지만 원칙은 사법은 개입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공법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개입을 해야죠. 왜? 사법이 아니라 공법을 위반했으니까 무조건 개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는 어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만 6번 같은 경우는 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돼요. 보충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공공의 질서는 성문 규범의 총체가 아니고 불문 규범의 총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질서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지 절대적, 고정적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공공의 질서 개념은 오늘날 사용 가능한 분야는 점점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예, 축소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성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성문화시키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용 가능한 분야는 점점 축소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공의 질서는 불문교음의 총체이기 때문에 엄격한 합본성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염 인식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염, 손해, 그리고 또 외관적 이염, 오상 이염, 이염 혐의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이염이라 그래요? 손해라 그래요? 예, 이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공동의 법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인 감소는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손해, 1번은 이염, 2번은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찰 개입의 최소 요건은 뭐예요? 추상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만 있어도,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 요건이 추상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경우, 이런 구체적인 위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경찰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개입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뭐다? 추상적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만 있어도 개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합당한 사항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항 판단을 했다? 적법한 개입이에요. 그런데 위험이 없는 거죠. 잘못 검증된.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외관적 위험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당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는 위법한 개입이죠. 정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거, 이런 것들이 오상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실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만 될 뿐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예비적 조치에만 한정한다 하는 거. 그래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예비적 조치에만 한정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법한 개입이기 때문에 경찰 개인이 끼는 민형사 책임을, 국가에는 배상 책임을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오상위험이 됩니다. 오상위험은 위법한 개입입니다. 그래서 경찰 개인이 끼는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법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경찰 개인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손실보상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적법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외관적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적 위험은 적법한 개입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경찰에게도 책임도 없고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만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바로 가부만 틀렸습니다. 너무나 쉽죠? 공공의 질서는
볼까요?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중간에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맞죠?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 사용 가능한 분야는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순경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공공의 안녕입니다. 자, 공공의 안녕은 세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공공의 안녕 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입니까? 법, 질서, 불가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은 정답이고요. 3번은 경찰이 업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사항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법한 개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험을 잘못 긍정한 거예요. 이런 것을 외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오상위험이 아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아니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우리 경찰은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이거는 2020년 성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은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인 감소. 이거는 위험이 아니고 손해다. 객관적인 감소하면은 손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인식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죠. 뭐죠?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인데 추상적 위험이 들어갔어요. 추상적 위험 대신에 오상 위험이 들어가야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대한 적법한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게는 뭐예요?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원칙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3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다 이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지 않았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같이 문제 풀잖아요. 그럼 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은 기본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문제를 저와 같이 풀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는데 활용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3순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을 봅니다. 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보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아니죠.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적 가치도 보호대상이고 무형의 권리도 보호대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성질 문제죠. 17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최근의 문제를 제가 많이 풀고 조금 지난 내용들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17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오상위험이라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이 판단하여 위험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이거는 뭐예요? 적법한 개입이다 이 말입니다. 또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것을 말하면 이것을 국가 보상,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오상위험이 아니고 외관적 위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법한 개입은 외관적 위험,
그리고 위법한 개입은 보상위험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18번 문제도 원래 우리 순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자, 위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 위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야죠. 아직 위험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만 될 뿐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예비적 조치에만 한정한다고 되게 공부를 했잖아요. 예비적 조치에만 한정한다. 그래서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존재 여부를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 당연히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경찰의 수단이 나옵니다. 자, 수단은 여러분들이 교재 화면을 한번 보시면 권력적인 수단과 비권력적인 수단이 있고 권력적인 수단은 침입적 수단이다. 우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침입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또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비권력적인 수단은요. 수익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습니다.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이 조직법적 근거는 다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권력적인 수단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비권력적인 수단은 조직법에 있으면 되고 권력은 조직, 작용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권력이다 하는 거. 권력적인 수단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찰 하면, 명령, 경찰 강제 이런 것들이 권력적인 수단이고 도보, 차량 순찰이라든가 교통정보, 관리, 제공, 지리 안내, 행정, 지도 이런 것들은 모두 비권력적 수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5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일상적인 교통관리, 행정지도, 정보경찰, 정보수집, 작성, 배포 활동은 권력입니까? 비권력입니까? 비권력적 수단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경찰 관할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부분도 굉장히 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경찰 관할도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관할 그러면 인적 관할, 사물 관할, 지역 관할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인적 관할이다.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 맞아요? 협의입니까? 강의입니다. 강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대륙국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 사물 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장은 법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맞죠? 관할 서장에게 맞죠? 국가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은 법정 내외, 맞죠? 서장 지휘를 받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서장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 지휘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다. 그러면 국가경찰 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 지시를 받은 후에 체포합니까? 아니지요. 지시를 받아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한 후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외교공간 화재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는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는 외교 사절의 동의가 없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외교 공간과 외교 간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불가침 대상이지만 외교 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 대상이 아니다, 불가침 대상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국 당국 시설 구역 내에서 체포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현행범인이 담을 넘어서 미군 시설에 들어갔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찰은 정문에 이야기하고 직접 들어가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문제를 관련 문제를 또 같이 풀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20년 순경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거 쉬워요. 경찰을 깨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 양이 범위가 넓고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은 경찰을 깨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에 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보세요. 자, 국회의 경위와 경찰 공무원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다. 자,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장 지시를 받은 후에 체포합니까? 체포를 한 후에 의장 지시를 받는다. 맞죠? 자, 2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2019년 경감부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것은 4번 보세요. 외교 공간과 외교 간의 개인주택 국제법상 치해법권 지역으로 불가침 대상 맞죠? 뭐 외교관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배,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도 불가침 대상이다 아니다. 불가침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경찰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을 한번 봅니다. 자,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맞아요?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대해서 국가경찰국무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경찰위원회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맞는 것은 겠죠.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바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 경영을 받은 거예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무관할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장은 법정의 개정 후에만 국가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개정 전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국회에 파견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합니까?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법정은 법정 내외 가능하지만 국회는 건물 밖에서 경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순경 문제, 관할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너무 쉽죠. 사물 관할이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지역적 범위니까 지역 관할이 되겠죠.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는 지역 관할이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의 이념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이념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한번 보세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어때요? 맞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옳은 질문입니다. 법령이라 하면 안 돼요. 법률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 활동해서는 안 되며
우리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경찰 이념 중에서 인권 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 언급이 없어나 이게 틀린 거죠. 언급이 있죠. 경찰법, 적국자법 제5조에 보면은 인권 존중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이임에 건강한 것이라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옳은 질문입니다. 경찰의 이념 중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조직 내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옳은 질문입니다. 틀린 것은 3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보시고 제가 오류 체크하는 것까지 다 녹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7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자, 위아래가 바뀌어서 이제 출제가 됐던 거죠. 자, 친절 하면은 뭐예요? 뭘 찾아야 됩니까? 동사니까 기억은 A로 연결하시면 돼요. 의로운 하면은 정의, 리언은 D로 연결하시면 되고 공정한 양심, 이것은 B로 연결하시면 되고 깨끗한 경찰, 검소, 리얼한 C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윤리 강령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행위 이주로 규정되어 있어 했잖아요. 행위 이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행위 중심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점이죠. 그렇죠? 화면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자,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려고 해도 경찰 강령을 포함된 정도 수준으로만 근무하여 정도 수준으로 최소주의 이념과 관련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 타율적이다 비진정성 조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죠? 윤세, 헌서, 순서가 틀렸죠. 첫 번째, 새 경찰 신조와 경찰 윤리 현장 서로 자리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경찰 취급 전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찰 직업 전문화에서는 이제 우리 국권주의, 소외, 차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세 가지 중에서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 교육과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한다. 이런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거는 부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는 왜 남자가 나와요?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듯 소나무라 그랬죠. 소외가 되는 거죠. 그 전문가가 되면은 자신의 국지적인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다.
그 숲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나무만 보는 거죠. 소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업적 부권주의는 치안 서비스 질을 저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차별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부권주의고, 세 번째는 소외고, 네 번째는 맞는 질문이죠. 고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그러면 한번 풀고 경찰 문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20년 성지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직업, 전문 직업화 윤리 문제점 중에서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 교육과 많은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거는 소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차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죠? 자,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하고 니얼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니언 이것이 틀린 거죠.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뭐예요? 소외. 그죠? 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녹으면 소나무, 소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방금 했죠?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죠? 차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언 디귿은 서로 주어가 자리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년도리 경감부 문제입니다. 바로 5번입니다. 자, 경찰 전문 취급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맞습니까? 서덜랜드가 추진한 겁니까? 아니죠. 서덜랜드가 아니고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머. 볼머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취급화를 추진하였다. 누가 추진하였다? 볼머가 되겠습니다. 볼머.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들었습니까? 경찰의 전문 취급화는 경찰이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治安 서비스질이 향상됩니까? 저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의 전문 취급화는 경제, 사회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정대시킵니까? 아니죠. 경찰도 전문 취급화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상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대시킨다가 아니고 감소시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의 문화인데요.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나옵니다. 냉소주의, 회의주의 해가지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여 비판하는 것을 뭐라고 하라?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자, 대상이 불특정되어 있다. 이거는 냉소주의가 되고, 개선시킬 의지가 없다. 냉소주의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신뢰하지 않는 게 냉소주의입니다.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은 뭐예요? 회의주의가 되었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회의주의가 됩니다. 자, 이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뭐죠? 무슨 이론이에요? Y이론이다. 아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맥거리그 XY 이론 있잖아요. Y론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는 거예요. 자,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의 공통점은 둘 다 결국은 불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61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요. 저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원래 나왔던 성진 아니면 경감 문제가 될 거예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자, 문제를 보면 인간 중에서 우리 맥거리그 XY론을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X론은 부정적인 인간관이고 Y론은 긍정적인 인간관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개선이니까 이거는 Y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X론은 뭐예요? 인간이 게으르고 부정적인 것으로서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Y론에 의해서 냉소주의를 극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자, 계속 뭐 반복되는 건데요.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죠? 맥거리거의 X론이 아니고 Y론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을 보세요. 냉소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의주의는 개선 의지가 있지만 냉소주의는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의 부패하고 또 우리 1장 기초이론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사회가설은 클라인 리히가 주장한 거예요. 전체 사회가설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윌슨이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윌슨이 시카고 시민 때문에 우리 경찰이 부패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틀린 거예요. 윌슨입니다. 자, 구조원인 가서는 후배가 선배들로부터 부정부패를 배운다. 이건 옳은 질문이에요.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맞죠? 그죠? 시어머니 주장한 겁니다. 시어머니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돼요. 자, 이 작은 호의는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호의는 부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는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리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부위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바로니 구조원인 가설이죠. 부패의 원인은 자질 없는 경찰관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유입됨으로써 경찰이 부패화된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니가 주장한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에요. 썩은 사과 가설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 바리니스 일일이 참견하여 비지가 뭐예요? 바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참견하면 바쁘잖아요. 자,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하는 거 비지 바리니스 맞죠? 자, 그 다음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찰이나 외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모랄 해저드가 아니고 모랄 해저드는 도덕적 해이고 감찰은 외부 언론 매체에 공표하는 건 내부 고발 영어로 히슬블로잉 딥스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63페이지 1번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구조 원인설은 바론입니다. 윌슨은 포함이 안 돼요. 그 윌슨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죠? 윌슨은 전체 사회가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썩은 사과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인 일탈로 결함으로 봅니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봅니까?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구조 원인 가설이 조직의 체계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썩은 사과설은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3번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는 피들버거입니까? 아닙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셔먼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니을이 틀렸는데요. 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후배가 선배들로부터 부정부패를 배운다. 썩은 사과설이 아니고 뭐예요? 구조원인 가설이 되겠죠. 자, 니을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부위가 습관화되면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 틀렸고 기억, 디귿만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뭐 쉬워요, 그죠? 자, 3번도 첫 번째 기억은 뭡니까? 바로미가 나왔잖아요. 구조원인 것을. 그 정답은 2번 아니면 무조건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 뭡니까? 일일이 참견하여 참견하면서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것. 비지박이 있어. 예, 4번이 정답입니다. 두 개만 풀어도 답은 나와요. 자, 세 번째는 공짜급이 작은 선불, 사소한 거리가 나중에 큰 부패를 이어질 수 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찰로 이론이고요. 네 번째는 도덕적 가치가 붕괴되어 동료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른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원래 성질 문제입니다. 자, 사례가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기억을 보시면은 피경찰관은 부서에서 많은 동료들이 단독 출장을 가면서 공공연하게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여 퇴근 후 잠깐 들려서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 기록하는 것을 보고 피경찰관도 동료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게 뭐예요? 선배들부터 부정부패를 배우는 거죠. 구조문 인가설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미연입니다. 경찰관은 순찰 중에 주민들로부터 필요해도 음료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다음 주는 식사 대접을 받았다. 순서 나갈 때마다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습관이 들었고 여기까지만 봐도 뭡니까? 전체 사회가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 때문에 경찰이 부패화된다 이 말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최근 문제 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썩은 사과설이 되겠죠? 개인적인 결함보다 조직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썩은 사과설은 개인적인 결함이 부패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 건 없고요. 나머지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11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11번 문제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은 선배들부터 부정부패를 배운다 했으니까 뭐예요? 구조 원인 가설이 되죠. 썩은 사가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형성제 이론이 나와요. 형성제 이론은 뭐예요? 경찰, 왜 시민들의 작은 사례,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제고요.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 형성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신에 긍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유입됨으로써 경찰이 부패화된다. 이거는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고 썩은 사과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계속 뭐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 자, 갈로 속에 들어가는 거. 갈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억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기억은 네,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찰이나 외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부 고발 또는 휘슬블로잉, 딥스로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침묵의 규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클라인 리가 제시한 내부 고발 정당화 요건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왜 틀렸습니까? 부패가 발견되면 제일 먼저 외부에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내부에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안 되었을 때 외부로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부로 공개하면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순경 문제가 있는데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한번 볼까요? 너무 쉽죠? 후배가 선배들로부터 부정부패를 배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구조원인 가설이 나와야 되겠죠. 너무 시시합니다.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에서 요거 정리하고 쉬었다가 경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리 기준은 이거예요. 그죠? 신생농협의 냉정한 접근에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국민이 경찰이 법 집행할 것을 신뢰하고 법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의 문의력을 행사할 것을 신뢰한다. 그 다음에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는 뭡니까? 안전보호는 뭐예요? 예,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집행은 수단이고 법을 집행하는 목적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동의 역할은 뭐죠? 혼자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하라는 거예요. 그 협동의 역할이고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우리 경찰 조직은 사회 전체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냉정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접근. 여기에서 우리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편들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불법 오토바이 단속하는 김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을 들이받고 사망하였다. 과도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도하게 당연히 불법 오토바이니까 체포를 해야죠. 근데 과도하게 추격하다 보면은 운전자가 도망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 생명, 재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추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공정한 접근은 뭡니까? 음주 단속을 하던 중부경찰서 김순길 서부경찰서 김경사를 적발하고도 이를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 겁니다. 이거 편들게 한 거잖아요. 공정한 접근에 이배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김경사가 특진 욕심에 주요 탈옥범을 혼자서 근거하다가 놓친 겁니다. 동료와 힘을 합쳐서 근거하면 쉽게 근거할 수 있는데 특진 욕심 때문에 혼자서 근거하려다 놓친 사례죠. 협동과 역할관계 이배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공공의 신뢰 확보는요. 자, 두 번째, 김순경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했다. 김순경은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자. 당연히 뭡니까? 칼을 든 강도라도 우리 경찰은 이 범인을 제압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정은 가정 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 처리 시 항상 여자 쪽에 감정을 이입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게 냉정,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지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곤란하다. 이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도 순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뭐예요?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 사회 전체 필요성 하면은 뭡니까? 사회 전체 필요성, 공정한 접근과 관련되어 있죠. 사회 전체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 조직으로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정한 접근, 가는 디귿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요.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적 행사는 필요 최소한. 이게 뭐야? 공공의 신뢰와 관련되어 있죠. 기업. 다음은요. 경찰은 그들의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 역할이죠. 협동과 역할 관계가 됩니다.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장도 경감 문제인데 틀린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두 맞으니까 1번 정답이니까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1개입니다. 1개 빼고 다 틀렸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갑순경은 절도범은 추격하던 중에 도주하려는 범인 등 뒤에서 권총을 쐈다.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최대한의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기억은 연결이 틀렸습니다. 리얼은요. 월경장은 순찰 근무 중에 달동네에 가려 하지 않고 부자동네만 간다는 차별하는 거죠. 공정한 접근 이배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은 맞고 리얼은 정순경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다. 정순경은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되어버려두었다.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 이런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자체에 입이 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한 두 문제만 더 풀까요?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 한 개가 나옵니다. 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관의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에 염두에 둬야 된다. 이익 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자세에 해당됩니다. 공정한 접근은요. 사회 전체 이익이 아니고 사회 전체 필요성, 사회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 가면 공정한 접근이 맞아요. 사회 전체 이익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자세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인 문제인데, 자, 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경찰 직업 전문화 문제로서 소에는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한다. 이거는 차별이 되겠죠. 소외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법령 문제입니다. 이건 법령에서 다룰 건데요. 자, 경찰청 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범죄 수사 규칙 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 책임자 있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그리고 윤리강령 문제점, 최우행 비냉지. 자, 문제점에서 비진정성 조장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하는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의 의미다. 이거는 뭐예요? 최소주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 경찰의 기초이론은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사, 한국 경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외사가 아닌 거지.
비교 경찰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겠습니다.